네, 해외 증시 전날의 상승을 두고서는 지난주 연속적인 조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 정도의 좀 시각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확신에 찬 급등의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한 호재도 전해졌고요. 그 밖에 주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먼저 지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의 전망보다 호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어닝스 시즌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은 23일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구제 금융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먼저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지표가 반년 가까이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오늘 전매주택건설협회가 10월 주택시장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전월 대비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06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치는 월가 예상과도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리 루텐버그 협회 회장은 실제 부동산 매입 의사가 있는 방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낙관적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산업 생산 지표도 나왔는데 역시 또 호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조업 지표가 좀 혼조한 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연준이 공개한 산업 생산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연준은 9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0.2%였는데 예상보다 2배 정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월 8월에는 1.4% 감소하면서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하게 됐었고요.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9월 달에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9월 달에 공장 가동률은 78.3%를 기록을 해서 전월의 78%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CPI도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는 좀 오름폭이 좀 크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0.5%였는데 예상보다 0.1%포인트 상승폭이 컸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4.5% 급등한 것이 CPI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노동부는 설명을 했고요. 9월 달에 일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83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월 대비 0.13달러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0.1% 올랐다라고 노동부는 설명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1% 올라서 전망치인 0.2%보다는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호전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던데요. 간밤엔 어떤 기업들 실적이 나왔나요? 네,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호전된 실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대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은 3분기에 30억 달러, 주당 1.05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32억 달러, 2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만 특별한 항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를 기록을 해서 업계 예상인 1.22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립선암 치료제라든가 혈전 용해제 같은 약품들이 최근 승인을 받은 것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존슨앤존슨은 밝혔고요. 3분기에 존슨앤존슨의 매출은 6.5% 증가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1.4% 올랐습니다. 특히 은행권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워낙에 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굉장히 좀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도 역시 좋은 실적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시티그룹 역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 실적 또한 전망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15억 1천만 달러, 주당 2.85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예상 주당 순이익은 2.28달러 역시 넘어선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업계가 예상했던 71억 8천만 달러를 비교적 크게 상회했고요. 주가는 오늘 그런 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료업체인 코카콜라는 특별한 목을 제외한 순이익이 23억 1천만 달러로 예상과 일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역시 주가는 0.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전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 애플도 이번 주에는 좀 상승을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니 아이패드 출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언론사에 당신에게 보여줄 게 좀 더 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3일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아이패드 미니로 불리는 차세대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맥북 프로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7인치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9인치대에 비해서는 2인치 정도 화면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네, 시티그룹과 관련돼서는 CEO가 교체가 됐다, 사임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오늘 비크람 팬디트 시티그룹 CEO가 갑작스러운 사임을 발표해서 업계에 다소 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이 같은 소식이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시티그룹의 주가는 1.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티그룹 이사회는 팬디트 CEO가 CEO직과 이사회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후임으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로 1983년에 시티그룹에 합류한 마이클 코벳이 지명이 됐습니다. 앞서서 시티그룹은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금융위기도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이번 팬디트 CEO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장기간 좀 시장의 불확실성 재료였던 스페인 쪽에서 뭔가 좀 해답을 찾아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이 이번 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논의한 뒤에 다음 달에는 신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스페인 재무부코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 신청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유로달러 환율은 장중 1.3060달러 기록하면서 일주일 만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에서 이 스페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 쪽에서는 기업이 좋게 나오고 있는 주가,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오늘 기술주 쪽에서도 장마감 후의 실적이 좀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종목별로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